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 바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뭐랄까 기축통화라고도 불리는 테더, USD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USDT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배경과 핵심 쟁점들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USDT는 사실상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이 유동성 문제나 투명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또 규제 압박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USDT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지 좀 균형 있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USDT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보죠. 이게 2014년에 처음 발행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리얼코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테더로 바뀐 건데,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사실상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을 확 줄인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시장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같은 건 변동성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미 있었지만 이게 뭐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오르내리니까 이걸 거래 수단으로 쓰거나 가치를 딱 저장해 두기엔 좀 불안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달러랑 1대1로 가치를 연동하겠다, 패깅하겠다고 나온 USDT가 등장한 겁니다. 오, 디지털 달러라는 아이디어네요. 네,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혁신적이었죠. 처음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옴니레이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발행됐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면 좀 투박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군요. 네, 충분했죠.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들 상황을 보면 USDT가 왜 필요했는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초기 거래소들이 은행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법정화폐 입출금이 되게 어려웠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정말 큰 거래소조차도 대만 은행들이랑 거래가 끊기면서 달러 입출금이 그냥 막혀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와, 정말요. 그럼 거래를 어떻게 하죠? 바로 그때 거래소들이 법정화폐 대신에 USDT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거래소 안에서 쓰는 달러처럼요. 아하. 예를 들면 A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USDT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USDT를 B 거래소로 휙 보내서 다른 알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은행 거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훨씬 빠르고 간편했죠. 수수료도 싸고요.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 유동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거래가 편해진 것 말고도 그 변동성 큰 시장에서 트레이더들한테는 안전 피난처 역할도 했을 것 같아요. 가격 확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USDT로 바꿔놓고. 정확합니다. 시장이 막 불안정하고 가격이 요동칠수록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USDT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처럼 자리매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규제도 불명확하고 은행 이용도 어렵던 그 초기 시장 환경이 USDT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된 셈이에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지금의 기축통화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초 인프라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 거래소 간 자금 이동 말고 또 어떤 핵심 기능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에서 기준통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얘기할 때 달러로 얼마 이렇게도 하지만 BTC, USDT 페어로 얼마인지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잖아요. 맞아요. USDT 기준으로 가격을 많이 보죠. 네.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USDT 마켓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요. 이건 USDT가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생태계에서도 역할이 크다고 들었어요. 이더리움 말고도 트론,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 위에서도 USDT가 발행된다면서요. 네, 디파이에서는 USDT가 정말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대출 프로토콜에서는 담보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용자들이 돈 빌릴 때 USDT로 빌리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탈중앙화 거래소, DX라고 하죠. 거기서는 유동성 풀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토큰들을 서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유니스왑 같은 데서 특정 토큰을 다른 걸로 바꿀 때 내부적으로는 USDT를 한번 거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블록체인을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결국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USDT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국경 간 송금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특히 좀 금융 인프라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걸 피하려고 USDT를 쓰거나 해외로 돈 보낼 때 활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법적인 문제나 규제 때문에 아주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보긴 어렵지만요. 그래도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싸게 가치를 옮길 수 있다는 잠재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디지털 달러로서 안정성을 주고 밖으로는 글로벌 송금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셈이죠. 자, 이렇게 편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USDT인데 이제 슬슬 그 이면의 그림자, 논란의 핵심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유동성,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금 문제죠. 네. 발행된 USDT만큼 정말 1달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의혹이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발행량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 배경이 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죠. 네. 이 문제가 USDT 논란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더사가 초기에는 모든 USDT는 은행에 예치된 실제 미국 달러로 100% 뒷받침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1USDT 이퀄 1USD. 검찰청 NYAGY 소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때 비트파이넥스가 고객 자금 손실 난 걸 메우려고 테더 준비금을 몰래 빼다 썼다는 의혹이 있었죠. 맞습니다. 결국 테더랑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벌금을 내고 합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테더의 준비금이 100% 현금 달러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럼 뭘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준비금의 현금이랑 현금 등가물 외에도 상당 부분이 기업엄, 커머셜 페이퍼, 그리고 담보대출, 채권, 심지어 다른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업엄이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기업엄이 도대체 어떤 회사가 발행한 건지, 신용 등급은 괜찮은 건지, 만기는 언제인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신용도 낮은 회사의 어음을 잔뜩 들고 있다가 그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USDT 가치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1000억 USDT를 발행했으면 은행에 1000억 달러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현금은 일부고 나머지는 어음이나 대출 같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산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심지어는 준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USDT를 그냥 막 찍어내서 그걸로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시장 조작 의혹까지 계속 나왔잖아요. 마다 대량의 USDT가 발행되면서 가격을 방어하거나 오히려 상승시키는 패턴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규제 당국이 USDT를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대규모로 USDT를 달러로 바꿔달라는 요청, 즉 환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테더가 그걸 감당할 충분한 유동성, 특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패깅이 깨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USDT의 달러 패깅이 무너질 수 있고 이건 USDT가 워낙 시장 곳곳에 얽혀 있으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요. 아,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네, 충분한 담보 없이 신용에 기반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유동성 문제랑 정말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게 또 투명성 문제잖아요. 준비금을 구체적으로 뭘로 가지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검증하는지 정보 공개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죠. 맞습니다. 테더는 오랫동안 그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이라고 하죠. 빅4. 이런 독립적인 외부기관한테 제대로 된 감사, 어디트를 받는 걸 사실상 거부해 왔어요. 감사를 안 받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대신에 이제 자체적으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증명, 어테스테이션, 보고서라는 걸 분기별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감사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증명고우 증명 보통 특정 시점에 자산이 이만큼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사처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자산 평가는 적절하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냥 확인 도장 찍어주는 정도군요. 그렇죠. 게다가 그 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기업어음 비중이 높았던 시기에도 도대체 어떤 회사 어음인지, 신용등급은 뭔지 이런 걸 전혀 공개를 안 했거든요. 담보대출,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뭘 담보로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네, 맞습니다. 그런 불투명성이 시장의 의심을 계속 키워온 주요 원인이었죠. 최근에는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비판을 많이 의식했겠죠. 기업어음 보유량을 0, 제로로 줄였다고 발표하고 대신에 미국 국채 T빌스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 회계법인 중 하나인 BDO 이탈리아를 통해서 증명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뭔가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스처는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감사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여전히 완전한 감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구체적인 자산 보유 내역이나 관리 방식에 대한 완전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미국의 SEC나 CFTC 같은 규제기관들이 여전히 USDT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과거에 CFTC가 테더한테 벌금 매긴 적도 있잖아요. 준비금 관련해서 허위 진술했다고. 맞습니다. 그럼 규제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USDT가 가진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은행 파트너십 문제도 투명성이랑 연결되는데요. 테더가 도대체 어떤 은행 통해서 달러 준비금을 관리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것도 불안 요소네요. 네, 과거에는 여러 은행과의 관계가 좀 불안정하다는 소문도 돌았었고요. 준비금을 실제로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라도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규제가 확 강화될 가능성에 시장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점이 나와요. 이렇게 논란도 많고 위험해 보이는데 왜 USDT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 위험을 알면서도 왜 계속 쓰는 걸까요? 하하, 그게 참 미스터리 같기도 하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역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네, 이미 너무나 많은 거래소, 디파이 플랫폼, 개인 지갑, 온갖 서비스들이 다 USDT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인터넷 검색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구글 쓰고 메시지 보낼 때 카카오톡 쓰는 것처럼요.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USDT가 일종의 표준처럼 그냥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아, 다른 대안, 예를 들어 USDC나 BUSD 같은 것도 있지만 USDT만큼 광범위하게 쓰이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걔네들도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USDT만큼 어디서나 통용되고 또 유통되는 코인은 없어요. 내가 USDT를 쓰기 싫어도 내가 거래하려는 상대방이나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USDT만 지원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유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USDT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거래 깊이, 마켓 뎁스가 훨씬 깊어요. 슬리피지?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가격이랑 실제 체결되는 가격 차이도 적고요. 아, 대량으로 거래해도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군요. 네, 이건 특히 층 금액을 거래하는 고래 투자자들이나 기관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리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USDT를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USDT가 1달러 패깅을 비교적 잘 지켜왔다는 그 과거 이력 자체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하죠. 물론 2018년이나 2022년 시장 불안할 때 잠깐 1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망하진 않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준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은 USDT의 내재된 위험성을 분명히 알아요. 경계도 하고요. 그런데 당장의 그 압도적인 유동성과 편리성 때문에 계속 쓰는,
아주 흥미로운 불안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동거라 표현이 재밌네요. 리스크를 알지만 당장 쓸모가 너무 크니까 외면하기 어려운 거죠. 마치 뭐랄까, 연기가 솔솔 나는 화약고 옆에서 계속 불 피우는 것 같다고 할까요? 신뢰와 의심이 아주 기묘하게 공존하는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USDT의 성장 과정부터 그 깊숙한 이면의 유동성, 투명성 논란까지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심장이면서도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기도 한 USDT의 이중적인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네. USDT를 둘러싼 이 논란들, 그리고 규제의 방향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태도가 과연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규제의 벽에 부딪히거나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죠. 특히 중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투명성 확보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끊이지 않는 논란과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USDT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서클의 USDT처럼 좀 더 규제 친화적으로 접근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쟁자들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USDC 같은 경우는 매달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증명보고서도 공개하고 코인베이스와 협력하면서 미국 규제 환경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전략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